여러분,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비칠까요? 조용하다, 부드럽다, 순하다. 이런 인상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국 남성의 숨겨진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나라에서 온 여군 장교가 한국 남자들의 형식적인 군 복무를 얕잡아 보다가 마주한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도 한국 남성의 조용한 강인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 남자들도 정말 군대를 간다고요? 그냥 형식적인 몇 주 캠프 같은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친구 미나의 얼굴을 굳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엘린 요한슨이에요. 스웨덴 남부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되어 군 복무를 마쳤고 이후 7년 동안 스웨덴 해군 특수임무부대에서 복무했죠. 수색정찰과 구조작전을 주로 맡았는데 그 시간 내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헬기 탈출 훈련 중 어깨를 다치면서 결국 전역하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미나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잠시 쉬다 가라고. 마침 마음의 휴식이 필요했던 터라 한 달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긴장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습관이죠. 지하철에서는 손가방을 꼭 움켜쥐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는 이어폰을 빼고 뒤를 자주 돌아보는 제 모습에 미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엘린, 여기 서울은 정말 안전해. 여자들도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 없어. 그 말이 의아했어요. 스웨덴도 안전한 나라지만 군인 출신인 저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1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는 여성들, 지하철에서 눈 감고 자는 사람들,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와 부딪혀도 먼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풍경들. 이상하게 평화롭네요. 스웨덴보다도 더 질서 있고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전쟁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지켜온 나라니까.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너무 평화로웠고 그건 그만큼 위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군 경험을 한다 해도 실전 없이 형식적인 훈련만 받는다고 단정했던 거죠. 미나, 한국 남자들도 군대 다녀온다며?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야 해. 몇 주 캠프 같은 거겠지? 진짜 전투는 아니잖아.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했어요. 대신 내일 내 친구 정우를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했죠. 저는 그때 왜 미나의 표정이 그렇게 변했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알겠네요. 평화의 외피 아래 단단한 준비가 깔려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저를 인사동의 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정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함 그 자체였어요. 중간 키의 슬림한 체형, 말수가 적고 가벼운 웃음, 낮은 목소리를 가진 정우는 세련되면서도 조용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군인 출신인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스캔했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자세나 눈빛, 말투 등으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 판단은 문과형, 서류 정리 담당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정우가 말했어요. 미나가 우리를 소개한 후였죠. 고마워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러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정우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네, 7년 동안 해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어요. 지금은 전역했지만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징병제도와 제가 겪은 훈련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반면 정우는 주로 듣기만 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정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간다 해도 별거 없나 보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죠. 혹시 공익이셨어요? 정우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남자와의 대화가 이상하게 저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말은 별로 없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강인했거든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서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설명했고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이어갈수록 제가 더 많이 말하고 정우는 더 적게 말하는 듯 했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오래 계실 예정이에요? 정우가 물었어요. 한 달 정도요. 어깨 재활도 할 겸 쉬러 왔어요. 다친 거예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저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헬기 탈출 훈련 중에 다쳤어요. 그래서 전역했죠.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서울 근교에 좋은 한의원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다음에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 제안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방금 만난 남자의 제안을 경계했을 텐데 정우의 제안은 그냥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헤어질 때 정우는 주말에 시간 되면 사격장 한번 가볼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 실탄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조용해 보이는 정우가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도 의외였거든요. 사격장이요? 한국에도 있어요? 네,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내심 놀랄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승낙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사격장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군복무 시절 습관이었는지 저도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편인데 이번엔 정우가 저보다 더 일찍 와 있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방금 왔어요. 들어갈까요? 한국의 사격장은 스웨덴의 그것과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관리인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설명했고 정우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저는 내심 이런 건 기본이지라고 생각하며 약간 지루해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해볼래요? 정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정우 씨 먼저 하세요. 저는 익숙하니까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권총을 들고 사격 자세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손의 각도, 호흡, 발의 간격. 누가 봐도 훈련된 군인의 자세였거든요. 망설임 없이 연속으로 타겟 중심을 명중시키는 모습에 제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한 사격 실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조용하고 말 수 없는 정우가 이런 실력을 보여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와, 정말 잘하시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어요. 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이제 엘린 씨 차례예요. 저도 자세를 잡고 사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실력에 놀란 것도 있고 어쩐지 그의 시선이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거든요. 결과적으로 제 사격은 평소보다 오차가 많았어요. 저도 군인 출신이에요. 약간 변명하듯 말했죠. 알아요. 자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정우 씨는 군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수색대였어요. 정찰이 주 임무였죠. 그 대답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정찰병은 보통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맞거든요. 조용하고 말 수 없는 정우가 그런 역할을 했다니. 한국은 실전이 없잖아요. 훈련만 받는 거 아니에요?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어요. 정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쟁은 안 했지만 훈련은 매년 했어요. 실전보다 꾸준함이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실전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훈련과 경험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우와 함께 몇 번 더 사격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격장을 나오면서 정우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유도 좀 해볼까요? 유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제가 대학 때 유도부였거든요. 어깨 재활에도 도움될 거예요. 이 남자, 대체 뭐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끝났어요. 다음 주말, 우리는 정우가 예약한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유도복을 빌려 입은 정우의 모습은 사격장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더 집중된 눈빛, 더 단단해 보이는 체격. 그동안 정장 차림이나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유도복을 입으니 그의 어깨가 생각보다 넓고 단단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서툴 수도 있어요. 정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죠. 워밍업을 마치고 우리는 가벼운 대련을 시작했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복합무술을 배웠고 해군 특수부대에서도 격투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체격도 정우보다 크고 팔다리도 길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저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매트에 넘어졌어요. 너무 빨랐어요. 정우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제 공격을 받아 그대로 제게 돌려주는 듯했죠. 괜찮아요? 정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네. 약간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제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저는 매트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상황이 되었죠. 정우의 기술이 정교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죠. 한 번 더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 이번에는 정우가 먼저 공격해왔어요. 저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힘이 들어와 또다시 매트에 누워있게 되었죠. 세 번 연속으로 패한 저는 침묵 속에서 정우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땀을 닦아주며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지켜주는 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버틸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항상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신체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제가 가진 힘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분명 오랜 시간 단련된 것이었죠. 언제부터 유도를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꽤 오래 했죠. 그럼 군대에서도 계속했어요? 아니요. 군대에서는 다른 훈련이 많았어요. 하지만 기본은 남아있었죠.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유도를 했어요. 정우는 제게 몇 가지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제 어깨 재활에 도움이 될 만한 동작들도 알려주었죠.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남을 가르쳐 본 사람처럼 말이죠. 정우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예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한국 남자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용하게,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단련해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체육관을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정우의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유도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정우 씨에 대해서요.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이요?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로운 나라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저도 현역이었어요. 지금은 민방위죠. 민방위요? 네. 한국은 모든 남자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40살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방위 훈련을 받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스웨덴에서는 일부만 군 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훈련을 계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남자가 군 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니. 그러면 친구 미나의 남동생도 아까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도 모두 군 복무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갔다 와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를 많이 바꾸죠. 어떻게요? 글쎄요.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극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을 배우죠. 정우의 말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 와서 본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 거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모두 군복무를 통해 규율과 인내를 배웠던 거예요. 한국은 평화의 외피 아래 단단한 준비가 깔려 있는 나라예요. 보이진 않지만 훈련된 사회죠. 정우가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무방비와 조용함이 사실은 준비된 평화였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이 사회의 모든 남성들은 언제든 자신의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우 씨는 군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는 수색대였다고 했죠.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정찰과 감시가 주 임무였죠. 위험했겠네요. 때로는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모든 한국 남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 눈에 평화 속의 민간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으로 걸어갔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다리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제야 정우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정우 씨,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많이 경솔했죠? 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국 남자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군대 이야기를 할 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외부에서 보면 한국 남자들이 조용하고 순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모두가 너무 조용하고 수능적으로 보였어요. 문화 차이죠.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군대에서는 말이죠. 정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문득 오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정우의 허락을 받고 사격장에서 찍은 영상을 제 소셜 미디어에 올렸어요. 이 남자, 그냥 한국 남자 아님. 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훈련받은 사람 많네. 한국 남자도 진짜 있었네. 스웨덴 누님이 당했다 크크. 지켜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마지막 댓글을 보고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지켜지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정말 지킬 능력이 있을 때겠죠. 그리고 정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우 씨,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뭐요? 정우가 물었어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거요. 첫 만남에서 저는 정우 씨를 그냥 조용하고 순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능력자였네요. 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 남자를 오해했어요. 한국 남자, 조용하지만 전투적입니다. 제가 소셜 미디어 캡션처럼 말했죠.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으로 보는 그의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전투적.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전투보다는 평화를 위해 훈련해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강해지는 거였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정우는 서울의 역사에 대해, 한강의 변화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새로운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엘린 씨는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정우가 물었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기도 해요. 제 말에 정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더 많은 곳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네요. 좋아요. 정우 씨가 보여주는 한국, 정말 새롭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정우와의 만남을 생각했어요. 그는 제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어쩌면 앞으로의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정우와 함께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조용한 강인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저를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 근처로 데려갔어요. 물론 훈련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훈련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기 보이는 사람들, 다 민간인이에요. 평소에는 회사원, 교사, 의사, 사업가로 살다가 1년에 며칠은 이렇게 훈련을 받죠. 훈련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있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 상태지 평화 협정이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정우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스웨덴은 200년 넘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예요. 반면 한국은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였죠.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 드러나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한국 남자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한 달의 휴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더 머무르기로 한 거죠. 어쩌면 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스웨덴에 있는 부모님께 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그래도 체격이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군인 출신인 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3번 졌어요.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손 내민 거예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격장과 유도장에서 찍은 영상도 함께 보냈죠. 한참 후에 아버지의 짧은 답장이 왔어요. 그래, 믿겠다. 정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저도 당신 아버지를 만나볼 용기가 생겼네요. 우리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에요. 정우 씨를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군인 출신인데 왜 처음엔 저를 의심하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너무 강인한 여성이어서 모든 남자가 저보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서로 보완해주는 게 중요하죠. 정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짜 강함은 훈장을 달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묵묵히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정우와 함께하는 삶은 더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것이었죠.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자 정우는 저를 위해 한의원을 예약해 주었어요. 어깨 재활을 위해서였죠. 또한 한국어 학원도 알아봐 주었고 비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우의 세심함과 책임감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고 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는 많이 나아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지금 저는 외국인을 위한 자기방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군 경험과 정우의 도움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한국 남자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순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수강생들은 항상 의아한 표정을 짓곤 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대부분 이해하게 되죠. 정우는 지금도 여전히 조용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강인함을 알아요.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함께 산지 6개월이 되던 날,
정우는 저에게 청혼했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긴 사랑의 고백 없이 그냥 조용히 반지를 건네며 함께 살아요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스웨덴에서 찾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의 믿음과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와 정우의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어요. 스웨덴에서 오신 부모님은 처음에는 정우를 의심스러워하셨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셨죠. 특히 아버지는 정우와 함께 사격장에 가셨다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면서 1년에 며칠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저는 자기 방어 클래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틈틈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죠. 가끔 저는 정우에게 물어봐요. 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조용한 거예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해요.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특히 군대에서는 더 그래요. 그 말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짜 강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한국 남성의 조용한 단련과 책임감은 말보다 태도와 일상에서 드러났죠. 이제 저는 한국 남자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전투적이에요. 평화를 위해 준비하고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죠. 그리고 정우는 그런 한국 남자들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땠나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 남자들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도 혹시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